안녕하세요. 자, 3월 13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오늘의 알트입니다. 오늘의 알트 코인은 폴리메시로 선택했습니다. 폴리메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면 폴리메시를 체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CEO가 이번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서도 얘기가 조금 된 것 같은데, 일단은 STO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내러티브로 부상을 하는지 여부. 왜냐면은 사실 STO는 죽은 내러티브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꺾였는데, 이게 RWA 시장이 형성이 이제 강하게 진행이 되고 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RWA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 국채에 많이 이제 포지션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부분에서의 RWA는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기와 함께 이 부분들의 내러티브의 하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STO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 증권을 토큰화 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필요성들은 꾸준히 제기가 됐는데, 사실 지난 SEC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거부를 했었고, 이제 새로운 SEC 이제 체제가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체크했고요. 그래서 뭐 STO 토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STO 토큰이라고 되면 돼요. 전형적인 이제 STO라고 하면 뭐 이 대표 주자가 레이븐인데, 업비트 원화 차트에 원화의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 폴리메시입니다. 아직 레이븐은 비트마켓에만 있고 원화 마켓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업비트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사들도 코인베이스 토큰화 증권 사업 재추진 SEC와 협의 기대한다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뭐 증권형 토큰이 진행이 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 이게 기존의 증권 회사에서의 IPO 진행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기준 끝점들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회하는 방법으로서 STO를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상자산 ETF 토큰 증권 제도에 수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도 나오죠. 이 부분들이 토큰 증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래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서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여기가 작년 기사에도 보면은 여기 국내 업체, 여기가 수탁업체입니다. 디지털 자산 수탁업체 BDACS가 폴리메시하고 협업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업체입니다. 해외 기업인데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고 폴리메시 종목들을 살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요까지에 대한 그 제반적인 내용들 얘기를 드렸고요. 전체적인 흐름의 차트 흐름들도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다른 종목보다 나쁘지 않다.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어요.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23년도 11월, 12월 달에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3월 달에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3월달 24년도 3월달입니다. 그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온 뒤에 지금 12월 달에 움직임이 나왔죠. 이 움직임이 이때의 움직임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때의 움직임으로 볼 건지, 사실은 이때의 조정폭이 깊어봐야 이 정도 선에서 회복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국내의 중요 이벤트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변수가 생겼었죠. 그 변수로 인해서 어쨌든 전체 시장 자체가 이때의 움직임을 앞에 24년도 3월달 구간에 대한 공략들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서 그러면 계속 얘기 드리지만 추가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느냐, 추가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여기 저점이 깨지고 여기 저점 구간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저점이 나오면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이 190원대인데 다음번 지지라인은 20원대에 있어요. 패턴에 따른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이게 그러면 그 아래는 마이너스 영역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부분에서의 턴의 전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예, 조정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이제 살피고 있는 부분들에 관점을 두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반등이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이 반등이 나올 때의 가장 핵심은 이때 반등이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연속된 양봉이 지속되는 겁니다. 연속된 양봉이 지속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매물대 구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매물대 구간을 보면 여기가 24년도 8월달, 9월달, 10월달의 매물대예요. 예, 여기가 저점이었던 겁니다. 예, 여기를 깨고 하방 이탈했던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얘가 상승세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로의 회복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24년도 7, 8, 9 여기에 저점 구간대에 박스권 움직임 구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움직임이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움직임이 이때의 박스권이 되겠죠. 이게 24년도 5월달, 6월달의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여기 구간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24년도 12월달의 움직임은 24년도 5월달 구간에 대한 공략들이 나오는 과정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서 지지를 받으면 24년도 3월달 구간에 대한 공략들을 이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지금 폴리메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알트코인들 전체를 보는 관점이라는 얘기들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움직임에서 12월 달의 움직임에서 1파동을 만드는 종목이 있고 2파까지 만든 종목이 있고, 이거는 이게 기본 프로세스예요. 반등의 기본 프로세스가 1파 뒤에 2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든 종목은 추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는 거고, 1파를 만든 종목들은 자, 2파를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2파를 만드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1파를 이어가는 모습이니까, 자, 2024년 3월달 구간에 요 중심값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1파도 못 만든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1파도 못 만든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 이 종목들은 1파까지를 봐야 되느냐? 그렇게 딱 단정 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늦어졌기 때문에 얘들은 좀 급행열차를 탈 수도 있다는 관점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파를 완성 못 시킨 종목들은 그 움직임을 급행열차로 타고 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1파, 2파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통점들이 어디냐면은 2024년에 12월 달 구간하고 3월 달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고점이 나와 있는 모습에서 그럼 여기를 회복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은 그 움직임이 찐으로 나오고 있는 거 맞냐? 찐으로 나오고 있는 거 맞냐는 거예요. 이 끝이 채찍의 끝자락 같은 거라서 이때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대단히 빠르고 폭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주로 지금 현재 살피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위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체크 포인트로 알려줬던 내용들이 24년도 3월 달과 12월 달의 고점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얘가 폴리메시의 경우는 이때의 움직임이 애매하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기서 앞에 그러면 구간에서 보면 앞에 25년도 구간에서의 매물대 구간과 보면은 위로 올라앉아, 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구간대에 올라앉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가 대략 한 590원 정도 되겠네요. 590원에서 580원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 고점 위로 회복해서 저기를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지받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매물대, 지금 현재 12월 달에 있는 매물대는 요 구간이니까, 자, 여기 매물대의 저점이 460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추가 상승을 12월 달 구간을 먼저 고점대를 영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단 460원 위로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야지 590원에 대한 회복 여부를 보고 추가 상승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그러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 여기 매물대가 지금 현재 체크되는 매물대가 여기가 269원이고요. 332원입니다.
그래서 269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고 332원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가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데는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을 이어가는 관점에서는 332원 위로의 회복과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발사대가 될 거다. 그럼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이 332원까지의 움직임인 거예요. 현재는 190원입니다. 190원. 그러면 이 움직임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찐으로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여기 아까 269원, 269원이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일봉 차트 52평하고 딱 겹칩니다. 52평하고 딱 겹쳐요. 그러면 이 52평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나와야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아까 우리가 시황이나 뭐 이런 데서도 계속 체크하는 단기평, 구이평하고의 22평 위로의 종가 회복 여부를 살피는 게 알트코인들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의 움직임에서 자 여기 구간대를 269원 위로의 회복 움직임을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종가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봉의 양봉 종가 회복과 지지 여부, 음봉의 지지 여부를 보는 게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알트코인들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보는 겁니다. 추가 조정 시의 지지 라인은 결국 앞에 최저점이 되겠죠. 앞에 최저점인 164원이 될 거고요. 164원의 지지 여부를 지금은 중요시해 보시면 되고, 회복 관점에서는 단기 평선들 회복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 평선들과 캔들의 이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이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 그게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움직임이 된다. 그래서 이 빨간색 매물대 진입을 하고 위로 회복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일주일간에 이까지 나오면 가장 베스트한 거고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거고, 그러면 다음 주 움직임에서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그게 아니면 순차적으로 여기라도 이번 주에 두들기는 모습 정도만 만들어지면 가장 좋겠다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스권이 크죠. 박스권이 큽니다. 네,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이거를 보고 기존에 지금 움직임이 빨리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차트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듣고 기존에 지금 현재 아까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가 그냥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살피시면 되고, 현재는 박스권의 부분을 190원에서 269원 요 사이에서의 박스권, 좀 박스권이 큽니다. 박스권이 크니까 여기서의 움직임들이 명확하게 나오는지,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지 이거 위주로 살피시면 폴리메시에서의 움직임을 살피는데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이해를 하시고 보실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 폴리메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금요일 오전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